페이지 88쪽이네요. 88쪽에 오차방정 우리가 배웠던 2차 방정식은 최고창의 차수가 2차가 2차 방정식이죠. 최고창 개수가 3차면 3차 방정식이고 4차면 4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하고 4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상을 차수가 좀 크다라고 해서 고차 방정식을 합니다. 자, 고차 방정식의 해법은 2차 방정식하고 동일합니다. 단지 2차 방정식에서는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근을 구할 건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우리가 근의 공식을 집어넣어가지고 또 풀 수가 있었어. 근데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는 것은 2차 방정식에서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3차에서는 근의 공식이 없습니다. 일단 풀이해보면 일단 일반적으로 AX의 3승에 플러스 BX의 제곱에 CX 더하기 D는 제로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걸 우리는 3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최고참 개수 A는 0이 아니겠죠. 이런 걸 이제 3차 방정식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방정식의 주 내용은 인수분해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인수분해가 또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 자, 어쨌든 요거를 내가 인수분해를 해봤더니만 최고참 개수가 A니까 인수분해 때문에 여기다 X-알파 그 다음에 X-베타 X-감마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왔다 치죠.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렇다면 이 세 개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요 놈이 넌제로가 되든지 당연한 거죠. 또는 요 놈이 넌제로 되든지 또는 요 놈이 넌제로가 되든지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3차 방정식근이 3개가 나올 건데 보다시피 그런 거가 되는 거야. X는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 이렇게 해서 근이 3개가 나오겠네. 결국은 뭐냐 하면 이 형태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이 형태를 만드는 거. 이 형태를 만드는 게 뭔데? 인수분해. 인수분해 중에서 여러 가지 인수분해를 설명하고 좀 많이 배워봤지만 결정적으로 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수분해 중에 마지막에 있는 거지. 하나의 문자에 관한 자식을 인수분해하는 거지. 호기심 요구 푸는 방법이겠죠. 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테크닉이 뭐지? 3, 4차의 테크닉은 하나의 문자에 관한 지금 보다시피 차수가 3차인데 X라는 문자가 무슨 A, B, C, D는 숫자입니다. 숫자라고 되었을 때 한 문자에 대한 그 자식이잖아. 이놈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앞전에 배웠다시피 인수정리. 인수정리는 뭐가 인수정리야? 이렇게 생각했잖아. 도대체 X에 뭘 집어넣으면 0 될 것이나 이렇게 고민하는 거야. 그 다음에 조립제법 두 가지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했던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좀 여러 가지 패턴들의 유형들의 고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일단 고차 방정식 문제를 좀 풀어보고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라는 게 그 다음에 그놈들의 뭐 작성, 3차 방정식의 작성 이런 것들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91쪽에는 대표제 1봉투 문제 풀겠습니다. 이건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표제 1봉투 풀어볼까. 다음 방정식을 풀으라 했는데 3차 방정식이네. 3x에 그 다음에 3승에 플러스 7x에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제곱. 자, 주어진 3차 방정식 풀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최초는 공통인수가 있는지 볼 것입니다. 없습니다. 인수분해 공식에 적합한지 볼 것인데 그 다음 공식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고차식 인수분해를 쓸 건데 일단 제일 처음에 인수정리라는 말은 도대체 x에 뭘 집어넣으면 0 될 건지를 우리가 찾는 거지. 그래서 약간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중에 답이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제가 앞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요놈 최고창의 개수 1, 3, 2, 3 요놈의 약수야. 최고창의 개수의 약수 1하고 3 그놈분의 상수항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그 중에 답이 나온다고 열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요놈의 약수는 뭐가 있지? 1 또는 3이 될 것이고 2의 4의 약수는 뭐가 되니? 1, 2, 4가 되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요 중에 집어넣으면 여기 나올 게 나온다. 어떤가? 1분의 1 넣든지 또는 2 넣든지 4 넣든지 또는 3분의 1, 3분의 2, 3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그 중에 답이 나올 건데 이거 다 일일이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아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중에 답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게 안 나올 때 그렇다면 요거 찾아보면 될 것입니다. 알겠죠? 쌤, 2분의 1 넣으면 0 되는 거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분수를 집어넣어 0 되는 것은 물론 나오겠지만 그걸 찾기 상당히 힘들잖아. 맞지? 그런 식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x에 뭐 넣으니까 0 될 건지 찾을 건데 쌤 x에 마이너스를 넣어볼게요.
셋 눈에 보이는데 x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이놈은 마이너스 3이잖아. 마이너스를 넣으면 플러스 7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 맞지? x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넣으면 0 된다는 말은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놈은 x 플러스 1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된다는 말은 x 플러스 1의 인수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2를 넣었는데 0 됐다면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x 마이너스 1을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요놈을 원래는 조립제법으로 찾아야 되는데 쌤이 3, 4 정도는 암산해서 풀라고 했잖아. 반복해줬는데 한번 해보자. 일단은 최고차항 개수를 맞춰줍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지금 3x 3승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x는 도대체 뭐랑 곱하면 여기 나오겠니? 당연히 3x의 제곱이겠지. 맞지? 최고차항 맞춰주고 그 다음에 상수항 맞춰줘. 상수항 지금 빼기 4인데 요 있는 상수항 1하고 요 있는 상수항하고 도대체 뭘 곱하면 여기 나오겠니? 당연히 마이너스 4가 있어야지만 곱해서 여기 나오겠죠. 요까지는 찾을 수 있고 가운데 찾는 방법이 요까지 만든 다음에 부딪히고는 마지막에는 요거 두 놈을 곱해보는 거야. 요 두 놈을 곱해보면 3x의 제곱이 나오잖아. 맞지? 원래 식에는 7x의 제곱이 있는 거야.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가 더 필요하죠? 4x 제곱이 더 필요하지. 그래서 더하기 4x 제곱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4x까지만 적으면 된다 했잖아. 이렇게 하는 방법 설명해 줬을 거야. 기억나지? 너 엄청나게 많이 써먹으니까 기억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요는 건 2차니까 이걸 또다시 인수하면 되겠죠. 자 이건 인수는 공식으로 풀어야 되겠죠. 3하고 1하고 어떻게 하면 돼? 2하고 이렇게 인수해야 되겠죠. 그거 때문에 6이 되고 2가 되고 마이너스 4, 플러스 4니까 이렇게 인수해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따라서 결국 어떻게 인수하면 되는 거야?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놈은 3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죠. 따라서 요게 0 되기 위해서는 요놈이 0이 되든지 또는 요놈이 0이 되든지 또는 요놈이 0이 되기 위해서 x는 거리 결국은 마이너스 1 또는 x는 3분의 2 또는 x는 2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다. 여기에 지금 3차 방정식 대학 해골로 풀어봤고 자, 옆에 있는 문제도 풀어보자. 줄게. 자, 그 옆에 보니까 4차 방정식이 있죠. x의 4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의 3승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는제로 되어있는데 일단 4차 방정식도 여전히 똑같이 가장 먼저 x에 뭘 집으면 0 될 건지 찾아보는데 x 1이네. 1 넣어봤더니만 1 빼기 2 더하기 2 빼기 1에서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x셈이 1을 넣었더니만 0이 됐단 말이야. 그럼 이건 뭘 가지고 있는 거야?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차는 셈이 요거 특별하게 빨리 찾는 공식 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좀 복잡하고 4차는 사실은 잘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도 마찬가지겠지만 3차가 아주 주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3차는 선별로 설명해줬고 4차는 잘 안 나오지만 혹시 나온다면 조립제법으로 풀면 되잖아. 조립제법 또 한번 해볼까? 자, 이렇잖아. 조립제법은 주어진 요놈은 결국 있잖아. 요놈을 x-로 남은 몫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사실은 조립제법에서 개수를 일단 가져야 되겠죠. 최고차항 개수 1 그 다음에 x 3승의 개수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x제곱이 없어. x 3승 다음에 x제곱이나 이렇게 없잖아. x제곱의 개수가 얼마나 되지? 0이죠. 그 자리를 반드시 놔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이렇게 한 다음에 조립제법은 여기 적을 게 뭐지? 요놈이 0 되는 값이죠. 1이죠. 적은 다음에 제일 앞에 있는 놈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뚝 떨어지잖아. 1이라는 건 그냥 밑으로 뚝 떨어져. 1.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곱했는 걸 여기 썼습니다. 곱하니까 1이고 두 개 더 했는 걸 적어야 되겠네. 또다시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더하면 1이 되고 또 곱하면 1이 될 것이며 당연히 마지막 때는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요놈이 지금 몫이니까 저놈 적으면 왜 되겠지? x의 3승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3차를 또다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3차를 또다시 인수분해할 때 우리가 좀 전에 했던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랑 동일한 거야. 또 마찬가지로 주신 요 빨간색 요 놈에다 도대체 뭘 집어넣으면 0 될 건지를 보고 해볼 건데 이번에도 1년이니까 또 0 되네. 그렇죠. 지금 넣어보니까 x 1년이니까 1 빼기 1 빼기 1 더하기 0이 돼. 그렇지. 요 놈을 또다시 인수분해할 거야. 요 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또 x-1이라는 인수를 또 가지고 있는 거야. 또다시. 맞지? 자, 그 다음에는 3차니까 선생님 대전 공식을 한번 써보자. 자, 최고창 맞춰줘야 될 건데, 최고창 개수가 x 상승이니까 x랑 x 제곱이랑 곱해야지 x 상승이 나오죠. 상수항식 1인데,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을 곱해야지만, 되겠네. 그래,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마주보고 있는 두 놈을 곱한다 했잖아. 곱하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인데, 그대로 있네. 여기. 그렇지. 여기 손 안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같으면 이놈은 또다시 인수분해 되기를 x-1, x 플러스를 인수분해했잖아. 결국은 전체 원래식을 내가 정리해봤더만 이 놈은 x-1이라는 놈이 몇 개가 있어? 하나, 두 개. 이 놈이 또다시 인수분해되면 x-1, x 플러스니까 여기 세 개가 있어. 그 다음에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어쨌든 간에 그게 곱해서 되는 것은 x가 1이든지 요 놈이 0이 되든지 또는 요 놈이 0이 될 거니까 다음으로 가져가. 따라서 x는 1이 되든지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되든지. 자, 우리가 배웠다시피 이게 만약에 1이었다 하자. 이게 제곱이었다 하자. 네. 하면 요 놈은 우리가 하지. 중근이 됩니다. 중근. 맞지? x가 1 되는 게 두 개나 있는 게 중근이잖아. 지금 여기 세 개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름하여 x1을 3개에 대해서 3중근이라고 얘기합니다. 3중근. 어쨌든 간에 4차 방정식은 몇 개 나와야 되겠지? 4개 나와야 될 거야. 4개 나왔는데 지금 답이 몇 개 나왔나? 4개 나왔네, 사실. 보기에는 2개가 있지만 사실은 서로 같은 건 몇 개? 3개나 다른 건 1개 없어 4개 나왔는 거지. 만약에 수어진 문제에서 근의 개수를 몇 개인데 물어볼 건데 일반적으로 3중근은 1개로 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근의 개수는 2개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얘기합시다. 일반적으로 4차 방식은 4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중에 요놈이 3중근이고 요거 1개, 그래서 총 4개 글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기본적인 5차 방정식의 해법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지? 인수정리, 조립제법. 우리가 배웠던 인수분해의 마지막 단원, 마치 그놈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 가지 패턴들의 이제 9차 방정식 나올 건데, 두 번째는 치환입니다, 치환. 해보자. 2번에 보니까, 대표지 2번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x제곱과 x. 전체에 제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분모분 제곱. 다음 방정식 풀랍니다. 전개 보면 4차 방정식 될 거야. 물론 다 전개한 다음에 4차 방정식 풀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보이고 싶은데 여기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 어쨌든 간에 수학에서 좀 복잡한 식을 연산할 때는 치환이라는 그 도구를 쓰면 상당히 쉬워지니까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묶어내니까 왜 되겠지? 왜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x가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 놈을 쌤 치환해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x라는 놈을 내가 뭐로 치환할까? t로 치환할까? t로 치환했습니다. 쌤 치환하면 항상 뭐에 조심하겠지? 범위에 조심하겠어. 마치 근데 주어진 이 놈은 방정식과 근데 특별한 범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여기 지금 뭐가 되지? t제곱 되겠네.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냥 쉽게 2차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2하고 1하고 이렇게 연습이 될 것이고 이렇게. 따라서 t는 얼마 나오지? t 이꼴 2가 되든지 또는 t 이꼴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을 그랬죠. 이렇게 답을 얻어도 되고 인수분해하면 이거 되겠네. 이 놈은 t 마이너스 2 이렇게 연습이 되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1 는 제로 이렇게 연습이 되었고 내가 이 상수에 구하고자 하는 것은 x가 나오니까 t 대신에 이제 다시 x를 요 놈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지. 이 자리에 집어넣어줬으니만 c 왜 됩니까?
x제곱 더하기 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는 거지. 나는 x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이렇게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두 개로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거야. 요 놈이 는제로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되든지 여기 되든지 또는 여기에 여기 되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인수해야 되네. 어떻게 됩니까? 2하고 1하고 이렇게 인수해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x는 뭐가 나왔어?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이란 답이 일단 두 개 나왔습니다. 요놈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 맞지? 인수분해 안 되면 뭐는데? 2차 방정식과 근해 오시는 거지. 맞지? x는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얼마 돼? 다시 b제곱 1 마이너스 4ac가 마이너스 3이 오더라 되겠다. 요놈 어떻게 표현하지? 3i라고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결국 답이 몇 개 나왔습니까? 4개가 나왔습니다. 4개가 나왔는데 서로 다른 몇 개야? 실근 2개랑 요놈은 뭔데? 허근 2개가 나왔죠. 어쨌든 그런 4개가 나왔어. 그렇지? 여기에 지금 두 번째 치환에 관해서 문제 풀었던 거고. 쉬운다. 우리가 지금 앞전에 다 배웠던 내용들 가지고 단지 방정식으로 풀고 있는 것 같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됐네. 16x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그러니까 시원한 문제가 만약에 시험대 나온다면 좀 전에 풀었던 보다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즉슨 다음 방정식 풀라고 봤더니만 일단 다 정리하면 몇 차가 되는 건 4차가 되는 게 맞아. 만약 1이 됐거든. 그럼 답이 그냥 나왔잖아. 인수는 다 됐습니다. 요놈 때문에 다시 다 정리한 다음에 새롭게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줬듯이 기억나야 됩니다. 1차식이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요까지 포함해서 1차식이 4개가 있어. 맞지? 4개씩의 1차식의 곱을 다시 전개할 때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지? 그렇지. 팁이 된다. 기억하면 편하게 어떻게 한다고? 상수항에 1차식의 상수항의 합이 바뀌고 상수항의 합이 바뀌고 그렇게 조를 짜라.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물어보는 것처럼 스스로 자꾸 물어보고 반문하고 생각해내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 시험 칠 때 떠오르는 거 계속 반복하는. 그럼 상수항의 합이 바뀌게끔 되는데 요놈 상수항이 지금 여기 1이고 2고 3이니까 요놈 두 개 더하면 얼마 되지? 요놈하고 요놈하고 더하면 상수항끼리 더하면 3이 될 것이고 요놈끼리 더하면 상수항이 3이 될 것이고 그렇게 조를 짜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식을 찍어보니까 16x 요놈하고 x 플러스 3 이렇게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요놈하고 x 플러스 3 얼마? 2가 요놈하고 곱하고 그렇게 전개하면 좀 편해진다는 뜻이지. 편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공통선하고 시원하게 좋아지는 거야. 요 정리해보니까 뭐죠? 16x의 제곱에 맞지? 16x 됐습니까? 자, 어쨌든 지금 16이라는 놈은 이렇게 계산할게. 다 곱하려고 하시면 귀찮잖아. 그래서 16이라는 놈은 나중에 온다. 지금 위에 대놓고 몇 가지가 다 곱하기다. 다 곱하기. 따라서 아까 이랬죠? 16은 빼놓고 16 곱하기 납부. 요놈 먼저 정리해야 돼. 정리하면 얼마 나오지? x제곱에 더하기 3x 곱하기지 또 했더니 요놈 곱하기 뭐냐? 곱하기니까 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빼기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6이라는 건 어디가? 요까지 곱하기 요까지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이 16을 곱하면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나? 그거 아니죠. 곱하기랑 한 군데만 곱하는 거다. 그렇게 많이 착각을 하는 친구가 많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이니? 다 전개하니까 번거로워서 여기 이제 눈에 보이죠. 맞지? 치환. 그러니까 상수항이 합이 바뀌게끔 조를 짜면 이렇게 공통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를 짜는 거지. 자, x제곱에 더하기 3x라는 건 또다시 치환하자. 그 놈을 또다시 t로 치환해버리고 식을 다시 보니까 어디잖아요? 16에 t 그 다음에 16t t
플러스 2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요. 그 놈은 제로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좀 쉬워지면 16t 제곱에 이렇게 곱하니까 플러스 32가 32t까지 16t를 곱하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하면 되지? 인수분해하면 되죠. 맞지?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이거는 인수분해 공식에 적용도 될 것이며, 보자. 어떻게 해주면 되니? 어떻게 해? 4하고 안 되나? 4, 4. 안 되나? 8, 2 이렇게 해볼까? 8, 3, 4. 3, 2, 6, 3, 3, 8, 24. 안 되지? 3, 6, 3, 24. 안 되네.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되지? 4, 4. 왜 안 보여? 4, 3, 4, 3, 12, 4, 3, 12. 안 되고. 4, 9, 36. 그러네. 맞죠? 이렇게 계산해봤더니만 또는 얼마 나오죠? 4가 나오죠. 4, 9, 36. 30 나오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30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인수는 되지. 아시겠지? 따라서 어떻게 인수되어 있습니까? 4t 플러스 9 이렇게 하나는 4t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가 됐습니다. 그 대신 플러스 t자리에다가 전원을 다시 돌려줘야 돼. 번거롭다만 맞죠? 그럼 왜 됩니까? t자리 다시 돌려주면 식이 복잡하네. 4 t자리에 요놈 찍는 거야. t자리 찍는 거야. 4x제곱에 더하기 3x 여기다가 플러스 9. 자, 절대 없는 힌트. 자, 그렇게 하자. t리꼴 얼마나 하지? t리꼴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해서 할게요. t리꼴 마이너스 4. 또는 t리꼴 4분의 1 이렇게 나. 됐어? 난 x 값 알고 있는데 t자리에 다시 조놈 치환했는 걸 다시 돌려주면 되겠죠. 돌려줬더니만 x제곱이 첫 번째 거는 x제곱 더하기 3x 그놈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왔어. 마이너스 4분 이러되거나 또는 x제곱에 플러스 3x가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 두 개를 풀어주면 되겠죠. 위에 식 먼저 정리하나 위에 식 양변에다 셈이 4를 곱하면 되겠지. 4 곱하면 4x의 제곱 플러스 4, 3, 1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대로 이항되게 되니까 플러스 9로 되겠지. 그거 먼저 이렇게 답이 안 나오지. 다시 밑에 것도 마찬가지 양변에 4를 곱하면 4x의 제곱 플러스 12x 이거는 1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을 제곱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각각의 2차 방정식이나 인수분해를 하든지 또는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넣든지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한테 맞고 들어갈게. 답이 좀 복잡하게 나오는 모양인데 그렇게 계산해봤더니만 답이 요 놈은 요거는 지금 위에 거는 다 보이네. 위에 거는 위에 거는 뭐 어떻게 해요? 요거는 했어요. 2x 더하기 3 그놈의 완전 제곱 이렇게 인수면 되지. 맞지? 따라서 x는 뭐가 나오죠?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근이야? 중근이 되겠지. 중근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요놈 보니까 특별하게 안 돼. 내보니까 인수는 안 되니까 근의 몫은 넣자. 그렇지? 반근의 몫은 반근은 a분의 4분의 1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6도에 36 마이너스 41 이렇게 것이고. 그럼 정리해보자. 이건 2루트 10일까? 2루트 10. 2루트 10이니까 다 약분하면 그런 거죠. x는 다 해보자.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그 답이 맞네. 답이 요것도 한 허근하고 실근이야. 실근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랑 중근하기랑 이렇게 해서 총 4개 그림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됐죠? 지금 문제는 치환한다. 치환해서 문제 푼다는 내용이고 이렇게 풀면은 치환하기 편해진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대표적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까다로운 대표 문제가 들어왔는데 특수한 형태의 4차 방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92쪽이죠.
그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자, 특수한 형태의 4차 방정식 요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복 2차식 인수분해 하는 즉 복 2차식의 방정식 한개하고 그 다음에 상반 방정식하고 두 가지가 지금 딱 들어가 있는데 한번 딱 풀어보세요. 둘 다 쌤하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일단 뭐 그런 제목을 외울 필요는 없고 문제를 보고 풀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표 3번 문제 3번에 1번 3-1 보이죠? x 4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x죠. 그 다음에 플러스 25가 되죠. 다음 4차 방정식 풀랍니다. 일단 보니까 4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 풀기 위해서 도대체 x에 뭐 넣으면 0 될 건지 찾으면 되는 거 맞는데 그런데 4차, 2차, 3수잖아. 우리가 쌤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마 인수분해를 풀어내는 과정 중에 제일 처음에는 공통인수 그 다음에 인수분해는 공식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수분해 안 돼도 배웠지. 복 2차식이라고 하죠. 2차가 반복됩니다. 4차, 2차, 3수 형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인수분해하는 건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4차, 2차, 3수가 나오는 걸 이름하여 복 2차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복 2차 방정식이에요. 그동 푸는 방법은 일단은 인수분해 공식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공식에 적합하면 인수분해 공식을 풀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 하는 방법 한번 설명했을 거야. 이게 좀 중요하다. 어차피 요거는 인수분해 되네. 자, 일단 x4승 x제곱 이렇게 나왔는데 원칙은 x제곱을 p로 취하는 게 맞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고 바로 하겠습니다. 곱해서 25가 되고 더해서 26이 되는 수가 있는지를 찾는 거지. 있죠. 뭐예요? 마이너스 25랑 마이너스 2잖아. 그게 곱하면 플러스 25가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26이 되죠.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지? x 마이너스 25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2차 방정식에 있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게 맞지만 이게 지금 복 2차식이니까 x에다가 제곱만 붙여주면 된다라고 제가 설명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됐죠? 그럼 이제 또다시 2차, 2차인데 이건 그냥 금방 인수분해 되잖아. 이거는 어떻게 되지?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5 방식에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금방 인수분해 되네요. 이렇게 됐죠? 따라서 x는 답이 뭐가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든지 또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든지 그래서 총 4개 답을 구했습니다. 복 2차 방정식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인수분해에서 파생되고 있습니다. 인수분해 할 줄 알았죠. 자,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좀 복잡한데 3-2번 문제야. x 4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8x 5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자,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나와서 크게 써먹히지는 않습니다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시험 칠 때 학부생들이 즐기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기억하자. 몇 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 맞지? 4차 방정식인데 x에 대해서 뭘 넣으면 영역까지 찾아볼 건데 지금 없어서 잘 안 보일 겁니다. 최우선 개수가 얼마나? 1. 요놈 개수는 얼마나? 1. 약수니까 이것도 1밖에 없잖아. 그럼 저놈은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답이 나와야 된다 사실. 근데 안 나와. 요거 말이지. 맞지? 안 나오고 형태가 이런 형태죠. 기억납니까? 4차인데 가운데 있는 2차를 중심으로 해요. 요 2차를 기점으로 해서 좌우 개수들이 서로 똑같다는 거지. 조금 했을 거야. 이름하여 뭐라고 하죠? 상반 방정식이라는 거. 오늘 뭐 이름은 그냥 중요하지 않고 상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 반대쪽에 같다 이런 뜻이 개수 같다. 상반 방정식이라는데 푸는 해법을 그때는 쌤이 요걸 풀어줬어요. 그때 4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해줬고 지금 4차 방정식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볼 건데 그 4차 쌤 풀이할 때 이렇게 풀어요. 제일 처음 그때는 x제곱으로 묶어낸다 이렇게 했는데 맞지? 그때는 2차식이라서 x제곱으로 묶어내는 거고 지금은 방정식이니까 옆에 넣어줬잖아. 양변에 x제곱으로 나눠서 그런 거지. 해보자.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는 문제 푸는 풀이 방법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한번 따라보자. 자, 그러면 요는 뭐가 되지? x제곱이 되지. x제곱을 나눴어.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8 이게 뭐지? 마이너스 x분의 5가 됩니다. x제곱만.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건 0은 나눠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양면을 x제곱으로 나눈단 말은 어떤 수를 나누는데 0으로 나눌 수는 없어. x제곱은 절대 0이 아니라는 뜻이고 x제곱이 0이 아니면 x가 0이 아니라는 뜻이잖아. 왜 0이 아닌지 어떻게 알고 있냐고 하면 x 0도 성립하는지 빵빵빵빵 1 이런 0이 아니잖아. 절대 x는 0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가능한 거야 지금. 알겠죠? 자, 여기까지 간다면 어떻게 했죠, 선생님? 색이 꼬라지가 동일한 것들끼리 요 놈들이 좀 동일하게 생겼지. 차수가 똑같은 건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2차, 이거는 1차, 이거는 상수,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너스 1차, 마이너스 2차랍니다. 나중에 배우겠지. 어쨌든 차수는 똑같진 않지만 꼬라지가 똑같아. 그 똑같은 거 여기는 보내면 x제곱에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놈은 마이너스 5로 보내면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x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8을 그려주죠. 풀이 과정이 정해졌으니까 한 번만 쫙 여러분들 풀어보도록 하고 너무 그렇게 큰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이래 푸는구나 알고 있다가 혹시라도 학교에서 이제 내신 시험 칠 때 되면 전날 한 번만 딱 풀어보면 돼. 그렇게 중요하고 요 놈이 다른 문제를 풀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고 이런 게 없어. 딱 요 문제 그냥 그렇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뭘 치환하는 거야?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걸 t로 치환하는 거야. 이렇게 치환할 건데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지 싶다 생각했더니 요거는 뭐지? 요거는 사실은 변형 공식에서 제곱 따기 제곱이기 때문에 요거는 곱셈 공식 변형에서 x 플러스 x분의 1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제곱 따기 제곱은 건데 완전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겁니다. 요 두 개 곱하면 뭐 되지? 1이죠. 그러니까 사실 요거랑 같이. 그렇죠. 자, 그럼 저놈을 내가 t로 치환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t제곱 될 것이고 t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t가 되겠지. 마이너스 5t. 그 다음에 마이너스랑 여기는 플러스 8을 계산해서 플러스 6을 면제로 이렇게 됐어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해주면 돼. 됐어. 어떻게 되는 거지? t는 그렇죠. t는 뭐가 됐어? 답이. t 꼴 하나는 3. t는 하나는 얼마 됐어? 2. 이렇게 답이 나와. 그렇지. 근데 t가 요거였잖아. 시원하게. 또 돌려줘야지. 저걸 빼동네. 저거 들면 x 플러스 x분의 1. 그놈이 하나는 3입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 그놈이 하나는 2가 되는데. x 값을 구하니까 요놈 두 가지 풀 거야. 양변에다 뭘 곱하면 되지? 또 x를 곱하면 되죠. 양변 x 곱하면 x제곱이 될 것이고 요놈 1이 될 것이고 3x인데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요놈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x를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플러스 1 이런 x가 되고 이거 풀면 되겠죠. 요놈은 인수해야 되네. x 마이너스 1은 무슨 제곱이야? 완전 제곱입니다. x 이꼴 1이라는 중근을 가질 것이다. 맞지? 요놈 인수가 안 되니까 그림 혹시 내야 되겠죠?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야? 뒤에 그림 혹시 내야 되겠네. 2a 되니까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6 뒤에 b제곱 마이너스 4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답이 총 4개가 나왔고 중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문제 풀었던 거야.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것도 선생님 그 전에 한번 인수분해 할 때 한번 해줬던 걸로 기억나는 거 맞지? 저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 정도 기억하고 지금 얘기했다시피 다른 문제 풀 때 큰 영향을 못 줍니다. 단지 딱 요 문제 사실은 뭐 빨리 푸는 거 다 지원하면 되는데 좀 귀찮지 사실. 귀찮아서 하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긴 했는데 풀이 과정이 딱 정해졌잖아.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여기까지가 딱 문제를 보자마자 요놈이 상반방정식인지 알아냈어. 요거를 이를 쭉 가면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요놈이 바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을 해보자.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딱 정해졌어. 이 다음부터는 요거 이제 인수분해하는 건 해야 되는 건데 요수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지 사실.
이게 상방방식이다. 만약에 이해됐습니까? 상방방식이면 뭐고요? 요놈하고 그 주어진 문제에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 마이너스 5t가 돼요. t제곱 마이너스 5t 요거 마이너스 2 있는 거지. 딱 그래도 되잖아. 좀 불가정성에서 기대.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 뭐 이거 말고 얼마나 많은데 이건 외우고 이제 쌤 많이 풀면 오는 거지. 딱 꽂아놨으면 그래. 뭐지? t제곱에 마이너스 5t 요거 빼기 있는 것까지 바로 인수면 되는 거야. 항상 그래. 풀가정 가만 보면 그래 보인단 말이야. 이게 항상 그래. 요걸 치환할 거니까 요놈은 항상 t제곱 마이너스가 나올 거야. t제곱 마이너스 2. 맞지? 그러니까 상수항 요게 지금 결국 x제곱으로 나온 건데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상수항이 될 거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풀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 풀면 되고 차후에 나중에 이제 시험 치기 전쯤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패턴 문제를 연습할 거냐 몇 개 풀다 보니까 풀이 과정이 딱 정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때 해도 되니까 이런 풀이가 있다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